요즘 삼성전자 난리도 아니죠. 진짜 최악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이 나라 때문입니다.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이 나라는 중국입니다.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위기를 맞았다.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술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한두 달만 해도 그냥 역전될 수 있는 기술 격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고 나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 중에 많은 부분을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에 의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기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한번 보실래요?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대중국 수출 비중을 보면 2024년 9월이 37.9%예요. 2012년 반도체 불황기였던 그때 37.7%거든요. 그때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반도체를 중국이 수입을 안 한다는 뜻이 수입을. 2020년만 하더라도 54.2%거든요. 대중국 수출 비중이. 그런데 지금 떨어지고 떨어져서 37.9%가 됐으니 12년 만에 40%가 무너진 이야기잖아요. 40%. 12년 만에. 그러면 12년 만에 우리 반도체에는요. 위기가 왔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중국은 많이 생산하겠네요. 맞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글로벌 D램 시장 내에서 중국 제조사 비중이 4%에서요. 지금 2024년 11%로 올라갔습니다. 2025년 내년에 가면 16%. 2027년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웨이퍼 사용 용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말입니다. 22%의 시장 점유율이 이제는 시장의 11%까지 올라왔으니 삼성전자가 최악의 위기를 맞은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2024년 2분기 10조 4,400억 원의 영업이익이 10월에는 9조 1,000억까지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일시적인 상승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열악해졌다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기술의 리더십을 못 잡아서 떨어진 것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지금 중국의 부상 그것도 급부상으로 반도체에도 위기가 왔다 이런 뜻이에요. 야 이거 괜찮을까 싶어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요. 지금 반도체만 유일하게 중국의 어떤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제 가전도 그렇고요.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여기에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모두 하나같이 말입니다. 중국에 뒤처지는 시장 점유율이 뒤처지는 2등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 야, 그거 생각하면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로 무섭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마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이게 반도체마저 어려워지면 삼성전자 위기도 좀처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극복할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초격차 기술이죠. 대대만 메모리 반도체 수출 비중이 2014년에는 6.3%였어요. 지금은요. 2024년 9월에 16.4%거든요. 그럼 뭐가 많이 대만으로 수출되느냐? TSMC에 인공지능 반도체 많이 수출이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이거 SK 하이닉스가 생산하면 생산한 족족 지금
대만으로 수출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대만의 수출이 그래서 많이 늘은 겁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면 결국 중국의 부상은요. 메모리 반도체, 범용 반도체에서는 중국이 앞으로 시장을 더 많이 점유할 거고요.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삼성전자가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결국은요. 고대역폭 메모리나 혹은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늘려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게 그래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삼성전자의 상황 열악해졌다. 이런 생각 오늘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저는 믿습니다.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연구개발비도 지금 많이 쏟아 부으니까 잘할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쭉 지켜보면서 삼성전자가 잘해내기를 우리 용기를 불어 넣어 주자고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삽니다.